에이시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이시안들이 우리가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은퇴연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는데 이 중에 얼마를 내가 옮겨서 다운페이를 하고 렌털 프로퍼티를 사면 어때? 집을 사서 렌트를 받으면 개런티 인컴을 받으니까 좋지 않냐? 이제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렌털 프로퍼티를 사서 개런티 인컴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있어요. 특히 이제 에이시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이시안들이 우리가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어도 그치 부동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내 은퇴연금에 돈이 꽤 많거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guaranteed income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연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는데 이 중에 얼마를 내가 옮겨서 다운페이를 하고 렌털 프로퍼티를 사면 어때? 집을 하나 사서 렌트를 주면 혹은 집을 한 2개 사서 렌트를 주면 guarantee income이 나오지 않아? 그걸 이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주위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이제 뭐 이게 변동 사항이 있고 지금 당장 사실 돈이 필요 없으니 집을 사서 렌트를 받으면 guarantee income을 받으니까 좋지 않냐? 이제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렌털 프로퍼티를 하는 거가 은퇴해서 하는 거 그 전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는 전혀 레커멘드 하지 않아요. 이게 렌털 프로퍼티는 패시브 인컴이 아니에요. 텍스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패시브 인컴으로 계산이 되어지지만 사실 내가 누구한테 완전히 맡겨서 나는 전혀 관여를 안 해. 그러면 그게 패시브 인컴이 되겠죠. 그렇지만 렌털 프로퍼티는 특별히 내가 이제 소소하게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패시브 인컴이 되지가 않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개런티 인컴이 들어오니까 저한테 좋지 않아요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current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그 zip code에 집이 엄청 잘 팔리는 동네가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렌트 프로퍼티를 사서 개런티 인컴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서는 사실 그래도 나는 렌트 프로퍼티를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꽤 있어요. 뭐 개런티 인컴이 들어오니까 내가 딱히 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혹은 투자하는 건 또 좀 하고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장 인컴이 나오니까. 그리고 텍스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비용 처리도 할 수 있다면서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서 집이 잘 팔리는 동네에 렌트가 나온 집, 그 집의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78만 불이에요. 78만 불인데 이게 코비드 터지기 2019년에는 49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사실. 그럼 78만 불인데 지금 내가 산다고 치면 이 집을 78만 불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보다 더 비싼 걸 사든지 싸든 걸 사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겠지. 우리가 레퍼런싱 포인트로. 그죠? 그게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에요. 78만 불이야. 근데 이 집이 현재 렌트하는 비가 한 달에 얼마로 렌트 비가 책정되어 나왔냐면 3,500불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마켓이 건강할 때는 보통 렌트 monthly 인컴이 그 집 밸류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78만 불이면 얼마야 돼? 7,800불이잖아요.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3,500불에 나왔어요. 그러면 monthly 렌트가 3,500불이고 이 사람이 vacant 안 해. 내가 이 사람 정말 좋은 테넌트가 들어와서 항상 나한테 돈을 줘. 그럼 1년에 얼마? 42,000불. 그지? 마켓 밸류는 현재 78만 불. 내가 이걸 살려면 78만 불인 거예요. 근데 보통 렌털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사면 20% 정도 다운을 해. 그럼 내가 20% 다운해서 15만 6천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은퇴연금에서 15만 6천을 뺐어. 우리 텍스 이건 다 나중에 차치하고라도 15만 6천을 사고 나머지 62만 4천을 론을 했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렌트를 하는 데니까 이제 6% 인터레스트를 낸다고 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집을 사면 어떻게 돼? 렌트는 지금 42,000이 받았죠. 그럼 매달 나가야 되는 혹은 매년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property tax. 보통은 이게 1% 정도 돼요. 우리가 7,800이라고 계산해요. 좀 더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고 카운티마다 다르니까. 그 외에는 뭐야? 보험이 꼭 들어야 되겠죠. 보통 뭐 한 3,000불이라고 생각해. 매니지먼트 피. 내가 나는 렌트를 해본 적도 없고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살래요. 그럼 보통 미니멈이 150불은 될 거예요. 아마 더 비싸지겠지. 집 값이 비쌀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한 150불 된다고 쳐요, 한 달에.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1,800불. 그리고 리페어라는 거는 집이 오래되면 될수록 돈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 고쳐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보통 이거는 한 달치 렌트를 생각해요, 1년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AC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거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모아뒀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내가 한 달치면 지금 3,500불이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5,000불이라고 책정을 해. 그러면 내가 지금 15만 6천이 들어갔죠. 그리고 렌트도 줬어. 응?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예요? 42,000 마이너스 이렇게 비용을 빼잖아. 인트레스트가 다 빼면은 15만 6천 내가 낸 돈에 return이라고 하지. cash on cash return이라고. 15만 6천에 있는데 이걸 다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돼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현재 이 집은 마이너스 13,000불 정도가 돼. 그럼 내가 15만 6천을 두고 내 cash on cash return은 마이너스 8.36%인 거예요. 그럼 cap rate은 뭐예요? cap rate은 뭐냐면 net income. 그치? 들어온 돈, real income minus all the expenses. 근데 여기에 market value가 내가 78만이라고 했잖아. 그랬을 경우에도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cap rate. 그러니까 내가 는 돈 대비는 뭐야? cash on hand는, cash on cash return은 마이너스 8%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아무 경험이 없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없고 사람을 다 사야 되고 고치는 것도 내가 못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는 돈이 계속 많아서 렌털 프로퍼티를 계속 늘려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면 은퇴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은퇴연금이 2밀리언이 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넘버로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별로 계산이 되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더 잘 되는 데도 있는데 물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지금 78만 불인데 78만 불에 안 사고 사실 내가 코비드 전에 샀어. 그러면 좀 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느 집이 어떤 로케이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지 않겠어요? 핫한 데가 있을 테고, 계속 테넌트가 들어오는 데가 있을 테고, 그것도 좋은 테넌트. 크레딧 스코어도 높고, 집도 잘 케어하고, 돈도 밀리지 않고 내고, 그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테넌트가 바뀔 때마다 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백그라운드 체크도 해야 될 테고, 그죠? 크레딧 카드 스코어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게 되거나, 리얼터를 왜냐면 내가 사람을 찾을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집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 테넌트를 찾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도움을 받게 되면 그때마다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퇴연금을 텍스를 내고 찾아서 그지? 59.5세가 넘으면 페널티는 안 붙지만 그게 프리텍스 달러. 그러니까 내가 401k나 이런 돈이었으면 지금 찾을 때 돈을 내면서 그걸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캐시를 넣은 거 15만 6천 불에 대해서 리턴이 마이너스면 이거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했을 때 돈으로 무슨 다른 에셋 우리가 이거 자꾸 obsession이 생기는 거는 자꾸 real estate이나 혹은 다른 에셋, 금이나 이런 거에 obsession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다 듣고는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에셋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에셋은 뭐예요? 뭘 갖고 있으면 나한테 돈이 나오는 게 에셋인 거예요. 그지? 그러면 에셋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에셋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그게 캐시가 에셋이기도 한데 캐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 밸류가 자꾸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다른 걸 금을 산다든지 아니면 혹은 투자를 한다든지 마켓에서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부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돈을
이렇게 럼썸으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캐시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했던 거는 뭐예요? 돈이 필요하면 팔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팔아 못 팔아? 금방 못 팔아. 마켓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나 홀드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퇴한 돈을 가지고 생전해보지 않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